안녕하세요, 주야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052화 신춘 분석 2부입니다. 원피스 1052화는 분석 내용이 많아 1부, 2부 나누어 만들었으니 1부는 고정 댓글에 참고해주세요. 원피스 1052화 신춘 분석 2부 바로 시작합니다. 1052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사왕 둘이 쓰러졌다는 걸 알고 있는 오로성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쇄국 국가의 와노쿠니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졌다는 겁니다. 쇄국 국가의 와노쿠니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졌다면 제가 주목한 건 우소비입니다. 우소비 자신이 토비로프 2명을 쓰러뜨렸다며 와노쿠니 전에게 홀로 소문을 냈습니다. 추후 현상금이 나올 때 우소비 토비로프 2명을 쓰러뜨린 걸로 반영될 거로 보이네요. 토비로프 2명을 상대하는 우소비 현상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대되네요. 다음 주 장면은 조우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자 개국은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 오로성입니다. 역시 와노쿠니 개국을 위해서는 지니샤가 필요한 걸로 보이네요. 한 해외 사이트에서는 지니샤 위의 조우가 와노쿠니를 연결하는 게 개국이라고 하기도 했네요. 개국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원피스 1052화 풀버전 리뷰 및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장면은 개국을 갑자기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작전을 바꾼 유능한 자가 있다고 하는 오로성입니다. 이 유능한 자는 모모노스케일 겁니다. 오뎅이 원래 와노쿠니 개국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조이브이를 맞아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조이브이가 루피가 확정한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건 쇄국한 채라도 목적은 달성 가능하죠. 즉 모모노스케는 어차피 밍크족과 사무라이들이 조이브이 루피를 도와줄 걸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개국을 해봤자 세계 정부가 들어오기만 할 뿐 의미가 없는 걸 알아 개국을 미룬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와노쿠니 개국의 목적은 원래 같은 나라였던 조우와 와노쿠니를 한 나라로 만든 후 조이브이를 도와주는 거일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오로성과 CP0의 전화통화 중 방해 연파를 쓰는 누군가입니다. 누군가 오로성과 CP0의 전화통화를 방해하면 CP0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기다려라, 내가 그쪽으로 갈 테니까. 제가 2020년 6월부터 주장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소드가 CP0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CP0에게 선전포고를 한 자는 역시 소드일 확률이 높겠죠. 분명한 건 이 일이 있고 난 뒤 일주일 후에 류크큐가 등장한 만큼 이 방해 연파를 통한 선전포고는 류크큐일 확률이 높지만 말투가 류크큐와 다른 느낌인 만큼 또 다른 소드 요원일 확률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의 장면은 드레이크 앞에 등장하는 호킨스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1% 생존율의 남자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저는 1% 생존율의 남자가 루피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호킨스는 전쟁의 주역인 카이도와 루피 그리고 전쟁에 엮여있는 자신의 생존율을 봤을 것이고 호킨스가 이 점을 보고 배신을 안 한 거라면 당연히 루피가 1%가 나와서 배신을 안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호킨스는 자신의 생존율이 1%가 나온더라도 배신을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1% 생존율의 남자가 자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심적인 양심 등 복합적인 마음까지 분석하게 만드는 오다세. 다음 주 장면은 어른이 된 모모노스케입니다. 이번 1052화에서 모모노스케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모모노스케 신체의 강함입니다. 모모노스케는 히요리의 발차기를 정통으로 맞아도 안 아프다고 하고 나미한테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오뎅의 강인한 피를 물려받음을 또 한번 강조하는 걸로 보이네요. 다음 주의 장면은 깨어난 조로입니다. 사실 조로 앞에 사신이 나온 만큼 조로는 깨어나지 못하고 어떤 떡밥으로 인해 부활할 거로 보였는데 조로는 그냥 눈을 떠버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건 조로가 상디에게 한 대사입니다. 조로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기 위해 지옥에서 돌아왔다. 사실 조로는 실없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혹시 조로가 지옥에서 돌아왔다는 말 진짜 아닐까요? 사실은 진짜 조로를 데려가려던 저승사자였던 것이고요. 만약 제 가설이 맞다면 조로가 어떻게 저승에서 돌아왔는지 추후에 밝혀질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목욕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장면은 로빈이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번 1052화 어디에서도 로빈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 전 로빈을 납치하라는 오로성의 지시. 진짜 일주일 후 로빈이 납치당한 걸까요? 사실 저는 로빈은 납치당하지 않았을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밀짚모자 일당이 아무렇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 로빈이 납치당했다면 이렇게 즐거운 분위기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로빈은 어디 간 걸까요? 첫 번째 가능성은 홀로 떠난 로빈입니다. 조우에서 상디가 잠시 홀로 떠난 것처럼 일당은 로빈을 믿고 있는 거겠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나미가 일주일 동안 잠든 루피와 조로에게 사실을 말해주는 장면이 나올지도. 두 번째 가능성은 포네그리프를 찾으러 나선 로빈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데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목욕탕에는 우솝과 프랑키도 없다는 겁니다. 우솝과 프랑키는 토카키 항구에서 배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밀짚모자 일당의 우붓과 프랑키는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로빈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거죠. 분명한 건 카이도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하나 가지고 있었던 만큼 와노쿠니에 로드 포네그리프가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로빈은 현재 이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았거나 혹은 찾고 있을 거로 보이네요. 다음 주제 장면은 새로운 현상금과 새로운 바다의 황제가 적혀있는 신문을 키드와 로우에게 주는 아프입니다. 새로운 현상금과 새로운 바다의 황제에 대한 이야기는 1052화 심층 분석 일부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제 장면은 이번 1052화의 하이라이트, 드디어 등장한 류큐큐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류큐큐가 우시마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모츠키 우시마루 이름에 소의 일본어 우시가 들어간다는 점, 우시마루가 등장할 때 우시마루 옷에 초록소가 그려졌다는 점, 다시 말해 초록소의 일본어 류큐큐가 우시마루 옷에 그려진 거죠. 또한 류큐큐가 3년 동안 안 먹어도 된다고 말했는데 사무라이들은 배가 고프지 않다고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류큐큐의 정체는 우시마루가 아닐까라는 거죠. 다만 우시마루가 류큐큐라고 하기에는 지금까지 류큐큐의 말투가 너무 어색합니다. 과거 진지 캐릭터로 보이는 우시마루와 현재 류큐큐의 대사는 너무 상이하죠. 하지만 이 허점을 파고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이 가능성은 제가 예전부터 주장한 내용인데 그 가능성은 이와토의 방에 있던 사무라이 3명 그리고 20년 뒤 이와토의 방에 있던 넘버즈 3명 얼굴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마치 이와토의 방 사무라이 3명이 넘버즈 3명으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또 하나 주목할 건 1030화에서 등장한 넘버즈 인비후가 잔키의 이름을 소개하는 문양은 같은 넘버즈들과 문양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인비후가 잔키가 소개될 때 나오는 문양은 오히려 와노쿠니 사람들을 소개할 때 나오는 문양과 같다는 겁니다. 즉 저는 인비후가 잔키가 우시마루를 포함한 3인의 사무라이가 갇혀있던 이와토의 방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의 이름 문양이 와노쿠니 인물의 문양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시마루를 포함한 3인방의 사무라이가 펑카제대에서 실험으로 넘버즈가 된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인비와 잔키만 우시마루를 제외한 사무라이들과 닮았다는 겁니다. 즉 이 사무라이들이 인비와 잔키로 변했다고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시마루가 후가로 변했다기에는 이 둘의 생김새가 너무 다릅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시마루는 펑카제대에서 넘버즈로 변하지 않고 따로 끌려간 게 아닐까요? 이 가설에 힘을 주는 근거로 이번에 같이 임명된 해군대장 후지토란 징병제도 대장에 임명됐다고 했지만 류큐규는 징병제가 아니었습니다. 해군 출신인지 징병제인지 밝혀지지 않았죠. 류큐규가 해군 출신도 아니고 징병제도 아니라면 류큐규는 세계정부 누군가일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혹시 류큐교는 베가펑크의 실험으로 기억을 잃고 인간 변기가 된 게 아닐까요? 분명한 건 넘버즈는 베가펑크의 실험 장소였던 펑카제대에서였습니다. 앞선 가설이 맞다면 이들도 펑카제대에서 실험체로 넘버즈가 된 걸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사무라이들이 펑카제대에서 넘버즈가 된 거라면 우시마루가 베가펑크의 실험체로 사무라이로서의 기억을 잃고 해군대장 류큐구가 된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 꽃이 류큐구의 등 위에서 돌아가는 걸로 보아 능력자인 걸로 추정되는데 류큐구가 능력자라면 우시마루가 추후에 실험 도중 열매를 먹은 걸지도 모르죠. 분명한 건 류큐구가 우시마루가 아닐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주 장면은 류큐구와 아카이누의 대화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대사는 절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는 아카이누의 대사입니다. 아카이누는 현재 류큐구가 와노쿠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라가 아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류큐구가 와노쿠니에 있는 건 문제 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아카이누가 류큐구를 와노쿠니로 보낸 걸로 보이죠. 즉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라는 의미는 류큐구에게 지시한 임무만 수행하고 다른 짓은 하지 말라라는 의미겠죠. 과연 류큐구는 어떤 임무를 갖고 와노쿠니로 가는 걸까요? 다만 아카이누가 류큐구에게 어떤 임무를 시켰다면 주목할 건 아카이누의 태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카이누는 와노쿠니는 방치라면 와노쿠니에 절대 못 가게 했습니다. 근데 류큐규를 와노쿠니에 보내는 모습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아카이누가 와노쿠니에 너무 부정을 하게 돼 이 강한 부정이 떡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카이누 몸에 검 문신이 있어 아카이누가 CP0를 견제하려냐 소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카이누가 소드가 맞다면 아카이누는 해적과 거래를 하는 CP0를 처단하고 싶어 했고 CP0는 세계정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군을 와노쿠니에 보내봤자 오로성의 바로 밑인 CP0의 지시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해군을 와노쿠니에 못 보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즉 아카이누는 CP0의 지시를 받지 않을 자신의 기관인 소드로 CP0를 처단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료큐고도 소드일 확률이 크겠네요. 또한 이 가설이 맞다면 주목할 건 CP0와 오로성의 전화를 방해한 연파입니다. 혹시 앞선 CP0의 연파는 말투가 료큐고가 아니라면 이는 아카이누였고, CP0 처단을 위해 아카이누가 료큐고를 와노쿤에 있는 CP0에게 보낸 거 아닐까요? 분명한 건 CP0는 오로성의 지시를 모두 실패한 만큼 로빈이라도 납치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로빈을 납치하려는 과정에서 료큐고가 CP0 앞에 나타나 로빈을 구해주지 않을까요? 물론 로빈은 해적이기 때문에 해군 대장인 료큐고가 오히려 로빈을 체포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다만 저는 앞선 영상을 통해 3원색 떡밥으로 료큐고는 루피렌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료큐고는 정의를 위해서 악인을 이용할 수 있는 노란색 키자루와 해군이 무조건 정의는 아니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오키즈의 성격을 합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료큐고의 성격은 정의를 위해선 해적과도 힘을 합칠 수 있다 생각해 이번 와노쿤에서 료큐고는 로빈을 구하고 체포를 해야 되나 고민하던 중 루피렌과 마주치며 루피렌의 정의감을 느끼고 같은 편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